삼성전자가 30만원 문 앞에서 오늘 또 대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유는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8,000을 찍었습니다. 8,000을 딱 찍고 더 가나 못 가나를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7,000 찍었을 때는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는 8,000을 딱 찍으니까 슬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그러더니 8,000을 못 가는구나 싶으니까 대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는요, 보통 옆집 순이 엄마가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지,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러한 현상,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와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일단 핑계가 필요합니다. 명분이죠. 근데 일단 명분이 다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자, 요런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가지고선 정상회담을 오늘 했는데 결국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하는 게 맞다. 시진핑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이란한테 너 빨리 개방 안 하면은 더 강력한 압박을 할 거야. 딱 요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게 뭐 트리거가 됐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3월 달에 다 그렇게 하고 4월 달, 5월 달까지 지금까지 오른 겁니다. 별로 크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 결렬을 하고 나서 파업을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대요. 이 얘기는요, 나온 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주가 영향에는 지속적인 영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간에 분봉을 보니까 26만 6천 원을 딱 찍었어요. 27만 원을 깨지니까 여기서 막판에 쫙 요렇게 또 반등이 나옵니다. 요 반등이요, 요 반등이 5% 반등입니다. 지금요, 삼성전자가 3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떨어진 게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진 게 딱 10%입니다. 10% 빠지니까 5% 정도, 절반 정도가 반등이 나와요. 그것도 단시간 안에. 지금 3시까지 떨어지길래 야,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싶었더니만 3시 끝나고 나가지고 3시 반 되더니 그냥 또 넥스트 거래소 되니까 또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그렇다고 랠리가 다시 또 나온다, 이런 것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대응이 꼭 필요한 때다, 요렇게만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차트하고 수급을 삼성전자 7년 동안 지금 방송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쭉 봐오셨던 시청자분들이나 딱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은 항상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받을 때 어떤 걸 꼭 봐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격대가 있어요. 그렇죠? 10만원을 돌파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죠? 그 다음에 20만원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게 나왔다가 어떠한 큰 이슈가 되면서 전고점이 생겨요. 그쵸?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요 고점이 직전 고점이잖아요. 그럼 전고점이 뭡니까? 저항대가 되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저항대, 이러한 저항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돌파할 때, 이럴 때에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짜잘하게 들어오면 안 되고 20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이 항상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것도 3일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것은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정이 나와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제가 이틀 3일 전부터 그랬어요. 30만원 근처에 다 왔을 때에 외국인이 반드시 지금 30만원 근처 오는 동안에 외국인이 샀어요, 팔았어요? 팔았죠. 계속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삼성전자 신기하게 잘 올라가네. 개미들의 돈하고
기관에서 도와줘서 여기까지는 올린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요렇게 횡보하다가 봐봐요. 21만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27만원까지 급등을 시킨 게 요게 누가 그랬습니까? 요게 외국인이 그랬죠. 외국인이 왜 그랬습니까? 요 봐요. 여기 음봉 있죠. 음봉. 요 음봉을 돌파했잖아요. 전고점 돌파죠. 전고점 돌파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200만 주 이상. 그랬더니 주가가 더 올라갔죠. 이번에 30만 원을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을 때에 외국인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30만 원을 돌파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이 꼭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라. 7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그랬더니 역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정 이후에 어디까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8천을 찍었으니까 8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8천 찍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개미도 팔고 이렇게 매도에 대한 의지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지 무슨 악재가 터져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디서 반등이 나오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느냐 그것을 제가 시나리오별로 또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폭락장 대응 시나리오. 여기에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의 반등 타점, 매도 타점을 딱 찍어서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문자에 삼성전자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이제 또 한 번 반등의 타점 그리고 또 저점에서의 매도 찬스가 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또 고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손절치거나 매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또 반등의 타점인지를 아니까 거기에서 또 기다렸다가 매수하면은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요 반등 타점과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는 어디서 또 매도해야 되는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좀 허무맹랑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도 지금 좀 이따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반등 타점 매도 타점을 일단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면서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도요 지금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긴급 대응 전략 리포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삼성, SK, 현대, LG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하고 SK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도 올랐죠. 삼성전자 오르고 뭐 삼성전자 삼성자 들어가는 애들 다 올랐었어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오르면서 SK자 들어가는 애들도 많이 올랐어요. 현대는 현대차죠. 현대차 올라가니까 현대차 관련된 그룹주들도 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다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갔는데 항상 보면은 여러분 LG는요. 그쵸? LG는 요 삼성이나 SK 현대보다도 LG가 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주식하면서 별로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LG가 상대적으로 요 4개 기업들 중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덜 올라요. 그쵸. 그런데 LG도 이제 올라왔어요. 보세요. LG 하면 LG전자잖아요. 근데 오늘 LG가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상한가 찍었어요. 상한가 찍고 8천 찍으니까 쭉 팔아가지고 아래 윗골이 쭉 달리고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LG전자 보세요. 안 오르던 LG가 바닥을 계속 기다가 5월달 들어서 갑자기 오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성 가고 SK 가고 현대 가니까 LG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가 키도피를 맞추기 위해서 냅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들어서 일주일 만에 10만원 하던 주가가요 25만원 27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LG도 다 올랐습니다. 맞죠? 물론 이렇게 다 올랐다는 얘기는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 조정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부 조정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천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3천까지 가면은 떨어지고 3천이 정말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군일에 쳐다보지도 못했던 8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봤어요. 오늘
보세요. 3,000일 때 10%가 떨어지거나 오르면은 300포인트가 오르고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움직이면은 800이 움직여요. 800.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애가 오늘 떨어질 때 마이너스 10%가 떨어지고 오를 때 17%가 오르는 거예요. LG전자, LG같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찍습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죠.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한 3%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0% 움직이는 것은 불과 작년에 3% 떨어지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오를 때도 플러스 3%가 금방 오르는 것처럼 플러스 10%도 금방 올라요. 그래서 변동성이 그만큼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늘 폭락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반등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경력이 30년인데 20년 전에도 저는 TV 생방송에 나와서도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은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는 매일경제 뉴스 있죠. 매일경제 뉴스에 제가 9시에 생방송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봐왔겠습니까? 주식시장은요, 어차피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지금 같은 막 랠리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다? 조정이 좀 나와야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계속 오르는 종목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쵸? 어떻게 돼요?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그래야 내려야지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한번 반등의 찬스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러한 타점 등을 기술적으로 딱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삼성전자 폭락장 대응 시나리오요, 요거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조정이 나오면 전체적인 지수가 흔들리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대기 매수세가 많은 것이 또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누가 들어오든지 들어와서 반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